대사관 비자 심사 기간이 50일로 늘어났다가 또 갑자기 또 20일로 축소도 되고 인증대학교들 비자 결과도 예전보다는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가을 학기부터 새롭게 변화될 공지들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들은 아닌데다가 자, 오늘은 2022년 가을 학기부터 새롭게 변경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부터 참 변화도 많았고 공지도 많았고 정보도 많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대사관 비자 심사 기간이 50일로 늘어났다가 또 갑자기 또 20일로 축소도 되고 인증대학교들 비자 결과도 예전보다는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가을 학기부터 새롭게 변화될 공지들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들은 아닌데다가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미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도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준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베트남 학생들이랑 그 다음에 베트남 유학원들도 마찬가지고 표준 입학 허가서를 그냥 대학에서 이렇게 발급해주는 서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대학이든 그게 우수인증대학이든 인증대학이든 일반 대학이든 모든 대학들은 표준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PIMS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해요. 근데 그동안 원래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입학 심사를 마치고 서류 확인을 다 마친 다음에 표준 입학 허가서를 발행해 주는 게 맞죠. 근데 많은 대학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비자 신청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적인 서류들만 확인을 하고 먼저 표준 입학 허가서를 발행을 해서 비자 코드든 아니면 대사관의 비자 접수든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부족한 서류들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많이들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게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대학에서 재정 서류, 학력 인증까지 전부 다 원본으로 받은 후에 표준 입학 허가서를 발행해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제 막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가 큰 차이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까지 한국 유학을 이 일을 해왔던 유학원들이나 아니면 오랜 시간 한국 유학을 준비했던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2004년 출생하신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은 모든 대학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준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수인증 대학이든 인증 대학이든 일반 대학이든 가을 학기에 신청하시는 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제일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재정증빙 서류랑 그 다음에 학력 인증 아포스티유인데 이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대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은행 잔고 증명의 예치 기간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노이 북쪽 같은 경우는 예치 기간 6개월 이상,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예치 기간 3개월,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급유보 금융상품으로 이제 저희가 제출을 했었는데 지급유보 금융상품을 제외한 베트남에 있는 은행잔고 증명원이라면 결국 우수인증대학이랑 인증대학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치 기간은 비자 신청하는 시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그러니까 3개월 이전에 잔고 증명이 만들어졌어야 되고요. 비자를 발급받고 나서 3개월 이후 동안 해당 잔고 증명원을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는 게 대부분 학생들이 유학원에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은행 잔고 증명원을 제출을 하는데 보통 비자 신청 끝나고 나면 좀 빠르면 대학교에 입학 허가서 받게 되면 그 서비스를 다 중단들 하시죠. 근데 앞으로는 비자를 받더라도 3개월 동안은 같은 잔고 증명원을 유지를 해야만 해요. 물론 이거를 모든 학생들을 통해서 확인할 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학생들 아니면 대학들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해당 잔고증명원의 재발행이나 아니면은 그 유지하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베트남으로 돌아와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복잡한 내용들 다 필요 없이 가장 안전하게 내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유보 금융 상품으로 은행 잔고증명원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참 가장 하기 싫은 말이기도 한데 지금 한국에 있는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 학생 비자로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 불법 체류가 80%를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5월 31일 날 법무부에서 긴급 공지가 올라왔고요. 공지 내용을 보면 비자 제한을 시작한다고 해요.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학생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80%가 넘는 학생들이 지금 불법 체류 중이기 때문에 베트남 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학생 비자를 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비자를 제한할지, 어떤 규모로 비자를 제한할지 여기에 대한 공지는 6월 30일까지 다시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모든 베트남 학생들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제안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 여러 가지 절차, 그 다음에 까다로운 서류들을 요구하면서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비자 신청을 하더라도 결과가 굉장히 어렵게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6월 30일 날 6월 30일까지 법무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공지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비자를 더 이상 이렇게 쉽게 주진 않겠다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학생들에 대한 단속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에서 불법 체류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글쎄요, 뭐 제가 귀국하라고 해도 귀국하시진 않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작년에 2021년도에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불법 체류하다가 단속이 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베트남에 귀국할 수가 없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부분도 그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불법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들의 아들, 딸,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비자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있으면 항상 같이 하는 단속이 불법 아르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단속되면 벌금이 2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유학을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도 지금 페이스북 많이 보고 있고 실제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친구들이랑도 뭐 이렇게 연락되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 친구들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그 친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2020년부터 2022년 지금까지 불법 체류하더라도 자유롭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생활이, 그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여러분들도 안 하시잖아요.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끝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점이 지금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속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지금 아무리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1년, 2년, 3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베트남에서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난 당장 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불법 체류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한국 유학을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기 위해서 학교에 내는 학비나 유학원에 내는 비용이나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한국에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단속돼서 들어온다면 베트남에 오셔서 그 비용을 다시 되찾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계속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베트남 학생들 불법 체류하는 분들의 말도 더 이상은 믿지 마세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비자를 계속 연장해 나갈 자신 있는 분들만 한국 유학을 준비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